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요즘 마트만 가도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계란 한 판이 7,000원이 넘고 배추 한 포기가 5,000원에 육박하는 세상입니다. 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한 마음.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이 생명줄과도 같은데요.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준이 완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미 2023년에 공식 발표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변경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100명이 있다면 50번째 사람의 소득이죠. 현재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입니다. 주로 많이 받으시는 생계급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준 중위소득인 239만 2013원의 32%이므로 월 소득이 76만 5천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받는 금액도 최대 76만 5천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금액으로 정말 살 수 있을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인 가구가 한 달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 163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76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120만 원은 필요하다고요. 실제로 기초수급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막막하다고 하세요. 73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다니셔야 해요. 약국에서 사야 하는 건강보조제나 파스 같은 것들만 해도 월 10만 원은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시죠? 여름에 에어컨 틀면 전기세만 월 7에서 8만 원은 기본이에요. 가스비까지 합치면 공과금만 월 15만 원은 나가죠. 그러면 76만 원에서 15만 원 빼고 약값 10만 원 빼면 벌써 51만 원만 남아요. 이 돈으로 한 달 식비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 식비가 17,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2023년 9월에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중요한 변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계급여 기준이 현재 32%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2024년에 30%에서 32%로 올랐고 앞으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둘째, 주거급여 기준도 현재 48%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집 임대료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계획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7.34%나 올랐어요. 2024년 222만 8천원에서 2025년 239만 2천원으로 말이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 인상되어 609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부모님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어야 제외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녀가 어느 정도 벌고 있어도 부모님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600cc 미만,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인정해줍니다. 요즘은 차 없이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특히 시골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료비 지원. 병원비가 거의 무료가 됩니다. 일종 의료급여를 받으면 입원비는 완전 무료이고 외래진료도 1,000원, 2,000원 정도만 내면 돼요. 두 번째, 주거급여.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은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집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통신비 할인. 휴대폰 요금이 최대 2만 원 정도 할인됩니다. 네 번째, 전기세 할인. 여름, 겨울철 전기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섯 번째, 문화누리카드. 연간 14만 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해줘요.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생계급여 기준이 32%에서 35%로 올라가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인 가구 월 76만 5천 원씩 받던 돈이 약 83만 7천 원으로 월 7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7만 원이라고 하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기초수급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돈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84만 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 자체도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2025년에만 해도 전년 대비 7.34%나 올랐으니까 35% 기준이 적용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48%에서 50%로 올라가면 현재 1인 가구 114만 8천 원이 119만 6천 원으로 오릅니다. 월세나 전세 지원이 거의 5만 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아쉽게도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3차 종합계획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획이니까 이 기간 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24년에 30%에서 32%로 올렸으니 2025년이나 2026년 중에는 33%, 34%를 거쳐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럼 주의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매년 7월경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 발표가 있어요. 매년 12월 새 기준 적용 준비 시기입니다. 매년 1월 새로운 기준으로 급여 지급이 시작돼요. 만약 현재 기준으로는 안 되지만 새 기준으로는 될 것 같다면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좋아요. 심사 기간이 보통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두 번째, 정확한 신고가 중요해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급여를 모두 반납해야 하고 추가로 과태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동사항은 꼭 신고하세요. 수급자가 된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임시로 돈을 받거나 자녀가 용돈을 주는 경우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네 번째, 서류 보관. 각종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는 잘 보관해 두세요. 정기적으로 확인조사가 있을 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의료급여와 함께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기준에는 안 맞아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기준이 조금 더 관대하거든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원되니까 꼭 함께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도 알아보세요. 기초수급자는 안 되더라도 차상위계층에는 해당될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도 의료비 지원, 통신비 할인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준 변화를 확인하세요. 매년 기준이 바뀌니까 올해는 안 됐어도 내년에는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 자격이 되면 꼭 신청하세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희 대한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